2016학년도 A형 16에서 18번 독해지심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먼저 봅시다. 16번 윗글에 내은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일치문제. 17 가에서 문이 90도 회전하는 동안의 상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18번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원판의 회전 운동에 대한 이해로 어쩌죠. 17번은 문의 90도 회전, 18번은 원판의 회전 해서 두 문제 다 무엇인가가 회전하는 것과 관계된 문제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봅시다. 지뢰는 받침과 지렛대를 이용하여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도구이다. 지뢰에서 힘을 주는 곳을 힘점, 지렛대를 받치는 곳을 받침점,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것을 작용점이라 한다. 그림이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말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죠. 여기가 힘점입니다. 여기를 꾹 누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받침점이고요. 작용점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힘점에 힘을 줘서 이 작용점에서 이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였습니다. 받침점에서 힘점까지의 거리가 받침점에서 작용점까지의 거리에 비해 멀수록, 그러니까 요 거리가 요 거리보다 더 멀수록, 여기가 더 멀수록 어떻다? 힘점에 작은 힘을 주어 작용점에서 물체에 큰 힘을 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더 멀수록 힘점에 힘을 조금만 주어도 여기에 큰 힘이 주어진다. 그 얘기죠. 결국 지렛대의 원리는 요 거리를 길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포인트 아닙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지뢰의 원리에는 돌림 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 방금 위에서 이야기했던 게 지뢰의 원리인데요. 그 원리 속에 무엇이 숨어 있다? 돌림 힘의 개념이 숨어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지뢰의 원리입니까? 돌림 힘의 개념입니까? 돌림 힘의 개념이죠. 요걸 말하고 싶어서 지뢰의 원리를 도입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이요. 물체의 회전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 힘이라고 한다. 돌림 힘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내렸고요. 물체의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의 힘을 가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죠. 같은 힘이라도 회전축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에 가해주느냐에 따라 회전 상태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그렇겠죠. 회전축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힘을 가해줄 때와 먼 곳에 힘을 가해줄 때 효과가 달라질 겁니다. 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최단 거리로 있는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X에 가한다고 하자. 그림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요. 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그 문제에서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문이 지금 열려 있죠. 이렇게 닫혔다가 열렸다가 하는 그런 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해 봅시다. 물체에 속한 점 X라고 했거든요. 손잡이 여기를 X라고 합시다. X. 그 다음에 그것과 회전축을 최단 거리로 있는 직선과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회전축이 무엇이냐를 먼저 찾아야 하는데요. 회전축이 어딥니까? 여기 아닙니까? 여기? 이게 회전축이잖아요. 이걸 중심으로 문이 닫혔다가 열렸다가 하는 거잖아요. 물체에 속한 점 X와 회전축을 최단 거리로 있는 직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직선은 어디겠어요?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이어지는 이 직선이죠. 직각이겠고요. 당연히 어딥니까? 그 직선과 직각을 이루는 동시에 회전축과도 직각을 이루도록 힘을 X에 가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요 직선과도 직각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요 회전축과도 직각을 이루는 힘을 X에다 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2차원 평면이라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 문고리를 정확하게 그 직각 방향으로 밀거나 땡기거나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방향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다고 하자.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 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래요. 회전축이 어디였는데요? 이거. 여기서 해서 X까지의 거리. 그럼 그게 어딥니까? 이거죠, 이거. 이 거리. 그 거리와 가해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된다. 여기 가해준, 여기서 뭔가 이제 힘을 가할 거 아닙니까? 그것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이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것이 돌림 힘의 크기가 된다. 돌림 힘의 크기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힘이 일정하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밀거나 당기는 힘이 일정하다고 한다면 이 거리가 멀수록 돌림 힘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요 중심축으로부터 회전축으로부터 먼 곳일수록 더 큰 돌림 힘이 가해진다 라는 거를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 힘의 합을 알짜 돌림 힘
이라 한다. 돌림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알짜 돌림힘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돌림힘과 알짜 돌림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는 그냥 단일한 힘이고요. 알짜 돌림힘은 그 돌림힘이 두 개가 있을 때 그것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에 합이 되고, 당연한 이야기죠. 이 문을 민다고 할 때 두 사람이 민다, 같은 방향으로 민다라고 하면은 그 두 힘의 합이 되겠죠. 여기에 가해지는 힘이 되겠죠. 그렇고 그 방향은 그 두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좀 어버버버해서 죄송합니다. 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은 이쪽으로 밀고 있는데 한쪽은 반대. 저쪽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밀면 이 두 힘의 차가 이제 그 돌림힘의 힘이 크기가 되고요. 방향은 더 센 쪽. 만약에 이쪽에서 미는 힘이 더 셌다면 이쪽 방향으로 이 문이 움직이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뢰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뢰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뢰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이룰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두 돌림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그러니까 요 힘과 요 힘이 크기가 같다. 그리고 방향이 반대라면 알짜 돌림 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 힘의 평형이라고 한다. 돌림 힘의 평형이라는 개념도 또 소개를 해주고 있네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짜 돌림 힘은 이게 두 힘의 어떤 합, 요거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두 돌림 힘의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반대라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0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말한다. 그 얘기입니다. 회전 속도의 변화는 이제 회전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알짜 돌림힘이 2를 해주었을 때만 일어난다. 회전 속도의 변화는 알짜 돌림힘이 2를 해주었을 때만 일어납니다. 이 속도가 뭐 닫히거나 열리거나 할 때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알짜 돌림힘이 2를 해줘야 된답니다. 돌고 있는 팽이에 마찰력이 일으키는 돌림힘을 포함하여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으면 팽이는 영원히 돈다. 영원히 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팽이는 영원히 돈다라는 말은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알짜 돌림힘이 2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돌림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즉 돌림힘이 2를 해주지 않으면 속도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도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일정한 형태의 물체에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알짜 돌림힘을 가하여 물체를 회전시키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고 그 단위는 줄이다.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 크기 곱하기 회전 각도의 곱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짜 돌림힘의 크기 곱하기 회전 각도, 이 두 개를 곱하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몇 가지가 나와 있어요. 돌림힘이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돌림힘이 두 가지가 뭐 결합해서 합쳐지거나 뭐 반대거나 했을 때의 그 개념인 알짜 돌림힘. 그 다음에 그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정반대일 때 돌림힘의 평형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회전 속도가 만약에 변화하려면 알짜 돌림힘이 2를 해줘야 됩니다. 즉 돌림힘의 평형이 일어나면 속도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알짜 돌림힘이 한 일, 얼만큼의 일을 했느냐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돌림힘 크기 곱하기 회전 각도 하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의 그 개념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어떤 그림도 나와 있지가 않아서 이 제시문이 어려운 제시문이 된 겁니다. 가령 마찰이 없는 여닫이문이 정지에 있다고 하자. 마찰이 없는 여닫이문이 정지에 있다고 한답니다. 여기다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 마찰이 없는 여닫이문을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회전축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여닫이 문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정지에 있다고 하자. 갑은 지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서 있는 문의 회전축에서 1m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300N의 힘으로 밀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회전축에서 1m 떨어진 요 부분을 300N의 힘으로 이렇게 미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을은 문을 사이에 두고 갑의 반대쪽에서 회전축에서 2m만큼 떨어진 지점을 문의 표면과 직각으로 200N의 힘으로 미는 상태에서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은 요 갑과 반대 방향에서 저쪽 방향으로 이제 미는 건데, 회전축으로부터 2m 떨어지고 200N의 힘으로 이렇게 이제 미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이 90도, 즉 0.5파이 라디안을 돌면 알짜 돌림 힘이 문에 해준 일은 요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아까 위에서요,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 힘의 크기는 요거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고 그 단위는 이거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일단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 힘의 크기, 따라서 갑의 돌림 힘의 크기는 요거 곱하기 요거가 돼야죠. 300N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을의 경우는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요. 400N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알짜 돌림, 요게 이제 각각의 돌림 힘의 그 크기고요. 요것의 그 합을 우리가 알짜 돌림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00N이 되죠. 100N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됩니까? 이 큰 쪽이니까 저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요게 알짜 돌림 힘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그것이 한 일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한 일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알짜 돌림 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 힘의 크기와 회전각도의 곱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알짜 돌림 힘의 크기는 100N이었고요. 회전각도는 90도, 0.5파이 라디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0.5파이 라디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0파이 줄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해 안 되시면 한번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했던 거를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서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이유가요, 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려워요. 그림이 나와 있으면 이렇게 좀 딱딱딱 이렇게 대 가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글로만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대단히 어려웠다.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가 혹시 또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적극적으로 옆에다 그려가면서 그걸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한다. 뭐 이해되시죠? 어떤 물체의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양의 일을 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증가합니다. 음의 일을 하면 회전운동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운동 에너지는 회전속도 제곱에 정비례한다. 회전운동 에너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속도가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회전속도가 감소합니다. 제시문 내용이 상당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물체의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돌림힘은 작용하지 않는다. 예,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요거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짜 돌림힘이 0이라는 이야기는 돌림힘의 평형이 일어난 거잖아요. 여기. 그때는 이제 움직이지 않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회전 상태가 변화하게 되겠죠. 세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였고요. 3번,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합니다. 여섯 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때는 그 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회전 속도가 감소하죠. 만약에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면 그때는 양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힘점에 힘을 받는 지렛대가 움직이지 않으면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돌림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일이 없어서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5번 선지,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라고 했는데요. 여섯 번째 문단을 보면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 제곱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전 속도의 제곱이니까요. 2의 제곱 해서 2배가 아니라 4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해서 5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를 봐야 되겠네요. 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 가에서 문이 90도 회전하는 동안의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걸 골라야 됩니다. 1번,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점점 증가한다.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증가하지 않고요. 그냥 이거잖아요. 이거 100입니다. 100. 그죠? 100으로
100N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 선지 문의 회전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만큼 물체의 회전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가 돼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문에는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면 회전할 수가 없는 거죠.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알짜 돌림힘과 갑의 돌림힘이 방향이 같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을의 돌림힘의 방향과 같은 것이죠. 이 힘이 더 큰, 을의 힘이 더 큰 것이었으니까요. 5번 갑의 돌림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힘의 크기보다 크지 않죠. 작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이거 어렵다고 한 학생들, 원래 이거 뭐 전체가 다 어려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문제 어려웠다고 한 학생들 많았는데요.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원판의 회전운동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돌고 있는 원판 위의 두 점 A, B는 그 원판의 중심 O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회전축에서 각각 0.5R, R만큼 떨어져 OA, B의 순서로 한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해서 갑자기 무슨 이렇게 원판의 중심에서 뭐 0.5R 그 다음에 또 뭐 R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고 이게 한 직선에 있으니까 여기가 O, 여기가 A, 여기가 B 이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아까 요 가에 나온 이야기 있잖아요. 이 그림이요. 이거 그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한번 볼까요? 0.5R 두 배 거리죠? 중심에서 1, 2의 거리였잖아요. 이거 그냥 이용해도 되는 문제였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A, B는 각각 OA, OB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다라고 했어요.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A, 아까 이제 갑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A라고 하면 되겠고요. 을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B라고 바꿔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은 그러니까 A죠. A는 시계 방향으로 밀어주고요. B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요 각각의 힘이 여기 차이가 있지만 이 경우에는 힘이 같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을의 힘이 더 크죠. 그러니까 B죠. B의 힘이 더 크죠. 두 배 더 요 회전축으로부터 더 멀수록 힘이 크게 작용하니까 저쪽 방향으로 B에서 A 방향으로 원판이 회전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겠죠.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했는데 이쪽의 힘이 더 큰 것이죠. 아시겠죠? 현재 이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 당연하죠. 이 힘이 더 크니까요. 단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고 회전축은 고정되어 있다 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두 힘을 계속 가해주는 상태에서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그쵸? 시계 반대 방향 쪽에 그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으니까 회전 속도 양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회전 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A, B에 가해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 힘을 모두 제거하니까 일이 없으니까 회전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회전 속도가 유지되겠죠. 원판에는 다른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요. 마찰력 또한 작용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그 속도의 변화가 없이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선지 A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요 A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B 힘만 작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뭐 당연히 증가하겠죠. 힘이 계속 가해지니까요. 그다음에 4번 선지 A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다. 아니죠. 두 바퀴 회전했고 한 바퀴 회전했으면 4배가 아니고 2배죠. 2배. 네? 그래서 이게 틀려서 정답이 되고요. 5번 선지 B에 가해주는 힘만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운동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한다. 왜요? B 힘을 없애버리면 일단 저쪽으로 저 반시계 방향으로 돌다가 요게 없어지니까 점점 이제 정지했다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도는 식으로 운동이 변하겠죠. 그리고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식으로 변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따라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